비처럼 빠르게 날아가 적의 전차만 골라잡는다. 오로지 대한민국 힘으로 만든 육군의 자랑, 전차 사냥꾼 현궁. 현궁은 저승사자입니다. 현궁 미사일 한 발이면 적 전차를 완전히 경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궁 운용 능력의 최고 권위자이자 현궁 마일즈 장비 최초 시험 평가관까지. 현재 현궁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악에는 베토벤, 과학에는 아인슈타인이 있다면 현궁에는 박희영 중사가 미래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궁의 발전과 역사의 산증인 현궁 운용의 달인 박희영 중사를 소개합니다. 전진! 오늘 병영의 달인을 만나러 간 곳은 계속 전진하여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라. 우리나라 최초로 창설된 1사단의 예하부대 통일관문의 수호자 제15보병여단입니다. 저희 15여단은 명예와 전통에 빛나는 부대로서 무적할 부대입니다. 22전 22승 전승 신화를 써내려가는 부대로서 현재는 서울의 관문인 통일대기와 이 임진강을 방어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참가하지 않는 전쟁이 없는 미래 전장에서도 핵심 역할을 담당할 보병. 전쟁의 끝과 시작을 담당하는 육군 전력의 주축인 보병은 소총을 주무기로 삼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15보병여단은 조금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단 한 발로 적의 전차를 일발 격파, 빛의 화살이라 불리는 현궁인데요. 이거는 이제 현궁이라 해서 이제 영어로 하면 레이볼트라고 합니다. 레이볼트 뜻은 이제 빛처럼 나간다는 화살이라는 뜻이고 자동차 유도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이게 이제 발사 장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발사 장비가 뭐냐면은 유도탄을 발사하는 장비로서 무게는 약 5.8kg고 유도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보병대대에서는 원래는 고폭탄 이런 개념이 있었지만 최초로 유도 미사일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무게는 14.6kg에서 2021.4kg가 되겠습니다. 빛과 같은 화살 현궁은 노후된 대전차 무기를 대체하기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대전차 유도 무기인데요. 발사하면 미사일이 알아서 표적을 찾아가는 자체 유도 기능은 물론 탄두의 연속 타격으로 반응 장갑의 대응, 어떤 전차도 격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적이 온다는 가정하에 진지 투입을 해서 이제 장비 결합 및 탄약 결합까지 해서 사격 직전까지 준비하는 과정을 연습하는 모습입니다. 놀라운 위력과 달리 미사일과 발사 장비만 있으면 되는 현궁은 운용 방식이 간단해 급속 사격 시 1분 이내에도 사격이 가능하답니다. 1번 유도탄 확인. 유도탄 인계. 현궁은 선행 탄두가 반응 장갑을 무력화하면 주 탄두가 본체를 타격,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유도탄 결합. 두 개의 탄두를 일렬로 배치해 반응 장갑 대응력은 물론 관통력도 높였답니다. 발사 장비 인계. 발사 장비 결합. 내부전원 연결. 드디어 현궁 발사 준비가 끝났습니다. 현궁 조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주는 이제 발사 장비 열상 카메라로 일단 최초의 적을 식별하고 식별된 적이 전차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수는 유도탄에 있는 열상 카메라를 전원 인가를 해줍니다. 지열로 인해 분간이 어려웠던 표적도 현궁은 잘 찾아낸다는데요. 이 전원 인가를 해주면은 유도탄 앞에 보면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열상 카메라로서 적 전차의 열을 추적해서 그 전차를 타격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전의 세대의 무기들은 그렇지 않았나요? 저희가 주로 사용했던 토구는 이 미사일에 약간 실선이 딸려 있습니다. 이 실선으로 사수가 살짝살짝 비행 궤도를 바꿔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현궁은 파이어 폴캡 방식으로서 사격 후 표적을 스스로 찾아가서 사수는 사격 즉시 바로 이탈이 가능해서 생존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표적을 향해 일단 발사하면 미사일이 스스로 표적을 찾아가서 타격을 하기 때문에 발사하자마자 이동할 수 있어서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스마트할 수가 있나요? 이 탄은 실제로 쓰시는 탄인 거예요? 실제로 쓰는 탄약은 저희가 워낙 고가다 보니까 교육훈련할 때는 사용은 안 하고 이거는 지금 실제 탄과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저희가 훈련할 때 쓰라고 만든 교부제 탄약입니다. 실제 탄약이 비싸다고 했는데 네.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건지. 대략적으로 한 1억 5천 정도. 탄약 한 발에요? 예, 맞습니다.
위력만큼이나 가격도 어마무시한 탄약, 정말 잘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유도탄을 보관하는 케이스입니다. 유도탄 안에는 각종 회로들, 반도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온도차 때문에 습기가 생기면 이 유도탄이 정상 작동을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안에 질소를 주입해서 말 그대로 무진동 상태로 탄약을 보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습기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질소를 가득 채워 보관하는데요. 그래서 유도탄을 꺼낼 때도 먼저 질소를 빼내고 유도탄을 전달해야 합니다. 현궁의 유도탄은 적외선 영상 방식의 탐색기뿐 아니라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만큼 소중히 다뤄야 하는 현궁 유도탄. 이동할 때는 흔들림이 없도록 잘 고정해야 합니다. 잠깐만 안 걸었어. 여기 항상이 풀어줘야 돼. 저희는 3인 1개조로 현공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인원은 저의 부사수입니다. 전시 상황에 유고했을 때 제 사수 역할을 대신해주는 임무 수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인원은 이제 운전병 및 탄약수라해서 운전병 임무 수행을 하다가 전시 상황에는 이제 탄약수 임무 수행을 같이 하면서 사수에게 탄약 인계 혹은 탄약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약 꺼낼 때 통상적으로 우리 주손이 거의 오른손잡이잖아. 탄약을 이런 식으로 꺼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 첫 번째 탄약을 가정했을 때 이전 방향으로 주면은 우리 탄두 방향이 어디로 돼 있어? 우리 사수 쪽으로 돼 있잖아. 이 상태로 주면은 위에서 사수가 탄약을 360도로 돌려야 돼. 근데 돌리다 보면 혹여나 탄약을 놓치거나 아니면 충격을 줬을 때 이 유도탄을 못 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탄을 왼손으로 꺼내서 탄약을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또 돌렸을 때 탄두가 후방으로 오게. 할 때는 하고 또 쉴 때는 쉬자는 그 확실한 모토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교육 훈련할 때만큼은 정말 실제로 적군이 있는 것처럼 항상 훈련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은 꼭 본받을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디 밖에 나가서 하는 훈련이든 차량 거치든 삼각대 거치든 뭘 할 때마다 그냥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은 전쟁이 날 때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3세대 대전차 유도무기인 현궁은 보통 2~3명이 대전차 공격조를 이뤄 운영하는데요. 사수인 박희영 중사를 필두로 부사수 박상성 상병과 운전병 겸 탄약수 김동현 병장이 한 팀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궁이 이전의 대전차 무기에 비해 조작 방법이 간단해서 짧은 시간 안에 숙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세 사람의 호흡이 잘 맞아야 더 빨리 사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훈련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박희영 중사. 또 어딜 가시는 건가요? 보고 계신 곳은 현궁 차량을 보관하고 정비하는 곳입니다. 저희 부대 같은 경우는 총 8대가 이곳에 주차가 되어 있고 이게 일반 저희 군용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군용차 중에서도 특수무기 차량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궁이 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 유도 미사일 자체가 특수무기로 들어가서 그 특수무기를 장착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특수무기 차량으로 들어갑니다. 현궁을 장착하고 작전에 나가야 하는 이 차량은 특수무기 차량으로 유리는 물론 차체도 모두 방탄이랍니다. 내부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선따좌석. 네, 기동을 하다가 전차를 만났을 때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안에 보시듯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부사수가 선따좌석에 타고 사수는 여기에 타는 겁니다. 현궁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전술 차량을 점검하는 것도 박중사의 임무 중 하나라는데요. 365일 매일 차량의 외부부터 내부까지 하나하나 직접 확인한답니다. 어제 확인했을 때 괜찮았으면 오늘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건 뭔가요? 이게 이제 전원 공급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만약에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되면은 우리 차량 거치대가 아무리 멀쩡해도 차량 거치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궁은 그 자체 배터리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차량 거치대에서 전원을 공급받기도 하기 때문에 전원 공급 장치 배터리 잔량이 충분한지 항상 확인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차량 운영은 24시간 기름만 있으면은 작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차량을 시동을 켜게 되면 저기 노출되니까 저희는 차량을 시동 안 켜고 이 공급 장치만 켜서 이 안에 있는 배터리의 잔량 가지고 거치대를 운영하면 사수의 생존성을 또 보장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2015년에 임관한 박희영 중사. 7년 군 생활 중 5년을 현군과 함께했습니다.
막 군 생활을 시작했을 때 개발 완료된 현궁을 다른 이가 아닌 본인이 다루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다는데요. 현궁 운용은 최초에 제가 80mm 박격포 부서대장을 하다가 현궁이 육군에 도입되기 전에 이제 야전 시험 운용 평가라에서 이 현궁 장비가 육군에 도입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평가하는 실험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선발이 돼서 하게 됐고 그 계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현궁을 임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영 중사의 군 인생에 운명처럼 찾아온 현궁. 최초이자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달인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 책상 가득 채우고 있는 현궁 관련 파일들. 빼곡하게 붙은 메모들을 보니 웬만한 수험생 저리 가라 할 정도인데요. 그때 제가 전력과 평가관으로 임무 수행하면서 어떻게 또 이 교범 또 검수관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누군가 펼쳤을 때 뭐 나중에 20년 뒤에 뭐 제 자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아들이 뭐 군대에 입대를 했을 때 현궁이랑 교본을 보고 맨 뒤에 제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한 번 볼 거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는지 더 신경 쓰고 그런 압박감 때문에 꼼꼼히 본 것 같습니다. 현궁 기술교범 검수관으로 야전 교범과 장비 운용의 근간을 마련하고 있는 박희영 중사. 달인은 다양한 군 행사에 참여하며 현궁을 알린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뛰어난 현궁 실력으로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당시 하사였습니다. 하사라는 신분으로 그런 큰 행사를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큰 의미가 있었고, 뭐 제 바로 단상 앞에, 그러니까 거의 한 1km 안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이제 대통령님부터 해서 내외 기빈분들이 계셨고, 참 그때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막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떨리지만. 달인은 현궁을 만나며 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는데요. 현궁의 역사를 함께하며 매 순간 걷는 길이 레전드가 된 달인. 그 노고를 인정받아 다양한 표창장을 받았는데요.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궁 대전차 3분대장을 맡고 있는 박희영 중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용사들에게 집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장비를 깔아놨고 장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발사 장비고 발사 장비 2차전지 배터리를 여기 껴놓은 상태입니다. 이걸 넣어놓고 장비를 이제 운영하면 되겠고, 그 다음 게 이제 삼각대, 그리고 이 발사 장비와 삼각대를 보관하는 보관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발사 장비에 결합되는 유도탄.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현궁을 보관하는 어떻게 보면 보관함입니다. 보관함입니다. 이게 이제 발사 장비에 이 유도탄을 결합하면 이제 현궁이 되는 거고, 실제 유도탄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유도탄과 모양이 똑같은 우리 모이자기 유도탄, 앞에 전방 덮개를 제거하면 이런 식으로 실제 유도탄과 동일하게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거는 아까 제가 발사 장비에서 설명드렸던 우리 배터리를 충전하는 배터리 충전기입니다. 4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발사 장비 하나당 전지가 2개씩 들어가서 한 개 분대에 발사 장비가 2개씩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장비 소개 마치겠습니다. 현궁 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박희영 중사의 달인템. 아니, 현궁 운용 집체 교육한다면서 왜 거기로 가죠? 현궁을 쏘려면 아까 그 방탄으로 된 특수무기 차량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궁은 크게 2가지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차량 거치로,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운용할 수 있고, 뭐 차량이 없다는 가정하에 이제 휴대로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에서 꺼낸 이 탄약 2발을 가방에 결속시킬 거야. 즉 군장을 만드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렇습니다. 자, 지금 화살표가 어디 있어? 여기 보면. 오른쪽 방향. 그럼 어디가 전방이? 우측 방향. 여기지. 전방이 항상 우리 땅으로 가게 넣는 거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해돼? 현궁은 전술 차량에 장착해서 쏠 수도 있지만 휴대용으로 어깨 견착 사격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유도탄의 위아래를 고정하고 2개의 유도탄을 한 번 더 고정해서 이동하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떨어뜨리면 얼마인지 아시죠? 자그마치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유도탄 군장을 매니 어째 자연스레 공손해지는 것 같은데요. 유도탄의 전방을 아래로 해서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게 바른 자세랍니다. 그 훈련용 탄이지만 실제 탄과 무게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한 약 30k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겠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삼각대가 파손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삼각대 없이 우리 개인하게 진지 의탁해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지? 귀에 쏙쏙 들어오는 박혜영 중사의 현궁 운용 집체 교육이 끝났습니다. 현재 수요일 날 달인 하루가 정말 바쁩니다. 이동 정비여서 오전부터 해서 인원들 교육이 끝나자마자 중대장실을 찾았는데요. 하고. 방금 집체 교육은 잘 끝났습니까? 네, 잘 끝났습니다. 네. 네, 잘 가고. 그래서 다들 잘 받았다라고 얘기하던데 올해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올 후반기에 또 세관 집체 교육들을 또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거는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 중사는 일단 우리 중대에 7년이나 있었던 터줏대감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알고 누구보다 그 해당 지식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으로 스스로 공부하고 찾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도 배울 게 많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현궁의 역사와 미래를 짊어진 박혜영 중사. 현궁의 시작을 함께한 그의 어깨가 무척이나 무거울 것 같은데요. 점점 첨단화되고 있는 전차를 잡을 수 있는 무기 현궁. 보병 전투력 향상을 위해 달인은 2018년부터 현궁 교관으로서 직접 만든 교육 자료로 약 500명 이상의 장병들을 교육해왔습니다.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교보험 쪽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야전에서 제가 운용했을 때 좀 필요했던 부분들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교육자를 만들어서 PPT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교관이기 이전에 교육생이라는 입장에서 한 번 더 복습하면서 교육생 입장으로 또 생각을 해보고 필요한 게 뭔지 부족했던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육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운용하며 직접 얻은 노하우까지 아낌없이 전수한다는 박혜영 중사. 제가 군대에 있다면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시간일 것 같아요. P 그룹 K 2개씩 그러면 개인하기도 크리크 조정해서 0점 조절하잖아. 이 현군 장비도 동일하게 이 18도라는 각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T자 망사 만들고 조준창 크기 맞추고 이 조준창 크기에 T자 망사를 가운데 넣는 작업이 엄연히 따지면 우리 개인하기로 보면은 0점 조절을 하는 거야. 0점 조절. 네, 일단 박경 선생님이 워낙 이제 군단이나 사단 내에서 현궁으로 인정받으시는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한테 배우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영광이고 또 박경 선생님의 그런 높은 현궁 실력만큼이나 그 저희를 가르쳐 주시려는 열의도 되게 높으셔서 저희의 이제 실력 또한 나날이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론을 빠삭하게 익혔다면 이번엔 실전 훈련을 할 차례인데요. 첨단 장비인 현궁은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스마트하게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장비가 훈련 통제기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훈련 통제기의 이 임무는 뭐냐면은 사수가 어떤 조작을 하는지 영상을 볼 수 있고 사수에게 상황 부여를 해주는 말 그대로 일종의 컴퓨터입니다. 모의 사격과 그다음에 기능 조작, 그다음에 모의 표적 탐지 훈련을 할 수 있게 구상해 놓은 장비가 되겠습니다. 실제 현궁은 전차의 열 영상을 탐지해 조준 발사하기 때문에 시뮬레이터 훈련이 큰 도움이 된다는데요. 교육생 중 사격 1등이라는 허상호 상병과 달인 박희영 중사와 현궁 사격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훈련 상황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사수 위치는 산 능선에 지금 위치해 있고 적상황 같은 경우는 전차 3대가 적상황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대는 약 2km 지점에 고정 단차고 나머지 2대는 이동하는 전차가 되겠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 능숙한 허성호 상병이 한번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현궁 최정예도 준비했었기 때문에 모의사격은 많이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형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박형사님 이겨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현궁 최정예 전투원을 준비하기도 했다는 허상호 상병. 사상 최초로 달인이 질 수도 있겠다는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허상병 아직 적의 전차를 한 대도 못 찾았어요. 분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드디어 적의 전차를 찾았나요? 시작한 지 45초 만에 적의 전차 발견.
자, 이제 유도탄 전원 인가 버튼을 누르고 표적 조준창을 조절해 T자선을 표적 중앙에 정렬하면 사격 준비가 끝나는데요. 어떻게 성공인가요? 지금 화염이 거치면서 전차를 식별했고 사격을 방금 했습니다. 이제 사격을 성공을 하면은 이렇게 전차 위에 X자로 해서 전차가 완전히 격파됐다, 네, 격추됐다 그런 뜻으로 표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만만했던 허상호 상병의 현공 사격 결과 몇 점이나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그럼 이제 종류를 한번 해보고 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탐지 시간, 발사 시간 해서 뭐 몇 초가 걸렸는지 다 나오고 마지막은 점수. 네, 100점 만점 중에 지금 현재 90점을 맞은 겁니다. 90점요? 이건 이긴 거나 다름없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맵이 어려워서 좀 당황했지만 이제 박형선님께 배운 것들을 토대로 차근차근 타격을 해 나가니까 다행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박형선님이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박형선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대됩니다. 잘한 거예요? 잘한 겁니다. 중사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당연히 만점을 맞아야 되는데 정말 만점 아니면 답이 없어요.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박희영 중사,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상호 상병과 똑같은 상황으로 설정했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박희영 중사의 현궁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허상병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박 중사 좌우를 살피는 모습이 거침이 없습니다. 속도에서부터 허상병과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쉽게 보이지 않는 적의 전차. 지켜보는 사람들이 더 진땀이 납니다. 하지만 괜히 달인이 아니죠.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바로 적의 전차를 찾았습니다. 게다가 조준창이 녹색인 것은 표적에 100% 명중했다는 뜻인데요. 달인 망설임 없이 현궁을 발사합니다. 현궁은 알아서 표적을 찾아가는 기능이 있기에 박혜영 중사 전차가 타격된 것을 확인도 안 하고 바로 다음 전차를 찾아 나서는데요. 오, 처음 쏜 현궁이 정말 전차에 제대로 명중했네요. 우리가 지금 어떤 점이 다른지. 박형선님이 확실히 대비 조절이랑 이런 명암 조절을 완벽하게 하시면서 되게 전차를 빠르게 찾아내시고 탐지하신 뒤에 그리고 발사 속도까지 굉장히 저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끝. 순식간에 세 대의 전차를 일발 타격. 사격을 마친 박중사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보시다시피 모두 100점으로 만점이 나왔고 포착 비율 역시 100%로 좋았고 탐지 시간과 발사 시간이 아까 저랑 비교해 보시면 저보다 훨씬 빠르신 걸 알 수 있습니다. 현궁과 동고동락한 달인의 노력이 고스란히 묻어난 기록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잘 쏴가지고 앞에서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교관으로서 체면은 지킨 것 같습니다. 현궁으로 더 강한 화력을 보유하게 된 것처럼 나날이 발전하는 대한민국 명품 무기와 전문화되는 우리 군. 외부전환. 더 강한 군의 내일을 기대해봅니다. 한 무기체계나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았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현궁 전문성과 기술력을 우리 육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많은 인원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현궁이 더욱더 좋은 무기체계로 발전될 수 있게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